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30대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고 머지않아 곧 아이 계획을 세울 예정이지만 아직은 저희 부부 둘뿐이라 여유롭고 즐거운 신혼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결혼 직후 저의 상황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욕을 하거나 까무러 칠 정도의 기막힌 일을 겪게 되어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던 일이다 보니 저도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이 고생을 했었죠.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어 저희도 별탈 없이 지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다시 생각해도 놀랍기만 하네요. 그러면 제가 결혼 당시 겪었었던 기막힌 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환경에서 자란 저는 크게 걱정할 일도 큰 시련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온 보통의 사람입니다.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제게는 어머니의 존재가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일찍 떠나게 되시면서 저는 어머니 존재에 대한 부재를 오랫동안 느껴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엄마와 놀러 다녀왔다거나 엄마랑 싸워서 속상하다는 등 엄마와 평범한 일상의 얘기들을 하는 것을 늘 부러워하며 엄마의 정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빠가 다정하신 분이라 크게 외롭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어머니의 빈자리는 제가 평생 끌어안고 가야 할 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빈자리를 느껴서 그런지 저는 조금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거나 결혼은 해도 애는 낳기 싫다고 독신주의를 택하며 결혼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는데 저는 반대로 좋은 사람만 있다면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제 아이를 낳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가족을 꾸려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도 제게는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저는 드디어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신입 시절 저를 맡았던 사수였는데 실수 많고 사고치는 저를 보듬어주며 제가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저를 도와주는 선배를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생겼었죠. 선배 죄송해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괜히 폐만 끼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원이 너 정도면 정말 금방 배우고 잘하고 있는 거야. 나 신입 때는 대형 사고 쳐서 사표 쓸 생각까지 했어. 괜히 저 달래주시려고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라니까. 원래 큰 실수 한번 하고 일 배워가는 거지. 회사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 지원이 네가 한 실수여도 내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탓하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하자.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 시절이라 그런 선배가 흔하지 않은 건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도 저를 위로해주며 다독여주는 그 다정함이 참 고맙고 설레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연차가 차고 그런 선배가 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마음을 품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선후배로 시작되었던 저희의 관계는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동고동락하며 지내다 보니 고운 점 미운 점이 들어 애정이 싹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인이 된 저희는 이전처럼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면서 예쁜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회사에서는 최대한 조심하고 비밀로 하면서 지내온 저희였지만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저를 좋아해 주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빠 말고 나를 이렇게나 걱정하고 아끼는 사람이 어디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를 사랑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원래 다정하고 정 많은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남편은 늘 제게 진심을 보여주며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걱정 한마디를 하더라도 늘 진심으로 걱정하고 제가 했던 얘기들은 사소한 것도 기억해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저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뭘 했으면 좋겠고 아들보다는 딸을 가지고 싶다거나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자주 말하곤 했었거든요.
프로포즈를 하기도 전에 저와 자연스럽게 우리가 꾸린 가정의 미래를 얘기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그 사람도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둘이 결혼하면 여행도 자주 다니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자던 남편은 그런 말과 달리 정작 진지한 결혼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벌써 2년 넘게 연애를 해왔고 둘 다 나이도 있으니까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만도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거나 언제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여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남자 쪽에서 먼저 해줬으면 싶은데 언제까지 연애만 할 생각인지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분명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결혼에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니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재혼 가정에서 자란 남편이 무슨 다른 걱정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남편도 저처럼 어렸을 적 어머니의 부재를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저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니었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어머니와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로 아버님이 재혼을 하시게 되면서 새어머니가 생겼고 어머님이 친어머니 못지않은 사랑을 주시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여느 모자지가 못지않게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럼에도 제가 모르는 혼자만의 고민이나 걱정이 있는 건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결혼 얘기를 해주기를 기다리던 저는 결국 더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오빠, 우리도 이제 결혼해야지. 우리 아빠도 오빠랑 어떻게 할 건지 자꾸 궁금해하시고 인사 언제 하냐고 그러셔. 오빠 부모님도 결혼 소식 기다리지 않으실까? 솔직히 나는 우리가 어차피 결혼할 거면 더 미루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지 오빠도 잘 알잖아. 아니면 설마 오빠는 나랑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아, 아니야. 아, 그럴 리가 있나? 나도 지원이 너랑 정말 결혼하고 싶지. 그냥 적당한 때를 기다리다 보니 늦어진 것 같네. 사실 내가 먼저 말을 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누가 먼저 말하면 뭐 어때? 그럼 내 말대로 빨리 부모님 뵙고 결혼 준비 시작하자. 그래?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수도 없고. 지원이 내 말도 맞는 것 같아. 나도 지원이 너랑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어. 미안. 내가 먼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결국 제가 먼저 나서서 자리를 만들어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와서 아빠를 만났고 어렵지 않게 결혼 허락을 받아내었죠. 그 다음은 제가 예비 시댁을 찾아뵐 차례였습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왠지 밖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언제 오라고 하셔? 집에 찾아뵐 때 무슨 선물하면 좋을까? 아, 인사드리러 간다니까. 나 너무 떨린다. 아, 근데 지원아 꼭 집에서 봐야 하나? 혹시 밖에서 보는 건 어때? 응?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고 집에서 만나면 식사 문제도 그렇고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어머니가 식사 준비하시느라 힘드실까봐 그래? 근데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꼭 밥 먹을 필요는 없잖아. 나는 그냥 차만 마시고 나와도 돼. 내가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아, 그렇다고 손님 대접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밖에서 식사하는 게 낫지 않나 하셔서. 뭐 나는 상관없긴 한데. 그럼 부모님 좋으신 쪽으로 하자. 나는 다 좋아. 주변에서 결혼 인사를 드릴 때 서로 집으로 찾아가는 게 보통이라고 들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집에서 만나기를 꺼려하던 남편은 결국 식당에서 보자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디서 보던지 상관은 없었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뭐가 걸리는지 계속 제 눈치를 살피고 약속 당일 장소까지 바꾸는 모습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걱정하는 게 있는지 신경 쓰이는 게 있는지 평소와 다른 남편의 태도에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과 달리 식사 자리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되실 두 분은 점잖은 모습의 식구가 될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고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첫 상견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 정 모르고 자란 저를 무척이나 안쓰러워하시면서 앞으로 결혼하고 한 식구가 되면 시어머니가 제게 어머니가 되어주시겠다며 다정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원이 너도 우리 집 사정 알고 있다고 들었고 나도 편하게 얘기할게. 내가 민철이를 낳아서 키운 건 아니지만
다른 엄마들 못지않게 다 해주고 키웠다. 민철이를 향한 내 마음도 정말 진심이었고 그렇게 키운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내가 시어머니라고 며느리를 구박할 수는 없지. 나는 귀한 딸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있어. 지원이 너는 내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한테 정말 딸처럼 잘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도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말고 마음 편히 생각해주면 고맙겠구나.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저는 너무 감사하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공수표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손을 잡고 말씀해주시는 어머니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집안끼리 무사히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고 저희의 결혼을 반겨주시고 서로를 벌써부터 식구로 생각해주시는 부모님들 덕분에 저희는 어른들의 도움 속에서 무사히 결혼식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도움으로 좋은 신혼집도 얻었고 하나뿐인 딸 시집 가는데 아쉬움 없이 해주고 싶으시다는 저희 아빠 덕에 혼수도 남부럽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워낙 저를 챙겨주던 남편은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자신을 귀찮게 하는 제게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다 제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었고 그 흔싸움 없이 결혼 준비를 끝내고 어느새 결혼식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장까지 가면서 저도 무척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보다도 남편과 시부모님이 더 떨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혼식 내내 마치 찾아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객들 사이를 샅샅이 보시며 긴장해 계시던 시부모님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신부 대기실로 찾아오는 제 친구들과 하객들 모두 시부모님들 이야기를 한마디씩 했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심지어 남편까지 시종일관 웃지도 못하고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오빠 긴장돼서 그래? 왜 이렇게 굳어 있어? 결혼식 때 혹시 별일은 없을까 걱정되어서 별일이 있을 게 뭐가 있겠어? 혹시 걷다가 실수할까봐 그래? 그래도 우리 결혼식인데 무슨 실수를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 근데 오빠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도 엄청 긴장하셨네?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가? 부모님도 아들 첫 결혼식이니까 긴장하셔서 그치. 그럼 오빠가 가서 긴장 좀 풀어드려. 저러다가 내일 몸살이라도 나시겠다. 웃지도 못하시고 잔뜩 긴장하신 모습이 걱정스럽고 의아했지만 아무래도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자식의 결혼식이다 보니 그만큼 긴장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결혼식에서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하객들 식사 대접까지 마치고서야 시부모님들은 긴장을 푸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행복한 신혼여행을 보내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걱정하셨을 부모님들 생각이 나서 저희는 집에서 얼른 짐만 풀고 서둘러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신혼집에서 가까운 저희 집에 먼저 찾아갔는데 몇 년이나 살았던 친정집을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가려니 왠지 남의 집을 가는 것처럼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만에 만난 아빠가 몇 년 만에 본 것처럼 반갑기만 한데 아빠는 벌써부터 결혼한 딸이 시댁에 밉보일까 걱정이신지 빨리 시댁에 가보라 하셔서 저희는 얼마 있지도 못하고 쫓겨난 아들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좀 더 있어도 되는데 장인어른은 너무 우리 집 생각을 해주시네. 아빠 말도 맞지 뭐 시부모님도 우리 오기를 기다리실 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 집은 더 가까우니까 자주 올 수도 있잖아.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친정집에서 너무 일찍 나서서 섭섭할 때 싶었는지 남편은 친정이 더 있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부모님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을 찾게 된 저는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시댁에 가는 내내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열까 말까 우물쭈물하던 남편이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어른들을 뵐 생각에 그런 남편의 이상함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댁 앞에까지 다 와서도 괜히 주차를 제대로 하겠다며 시간을 끌던 남편을 재촉해 시댁으로 들어간 저는 시어머니 옆에 계시던 다른 중년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어머, 손님이 계셨나 보네요. 시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신 누군가를 본 저는 당연히 손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왠지 낯이 익은 듯한 느낌의 먼 친척쯤 되시나 보다 생각했죠. 아마 저희가 인사드리러 간 날 같이 계셔서 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손님이시냐는 제 물음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도 제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뭔가 싶었지만 어색한 상황에 그래도 인사는 해야 맞다 싶어서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이 집 며느리 된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누구신지 어나도 내 시어머니 아네? 처음에는 농담을 하시는 줄 알고 저 혼자 웃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식구들의 굳은 표정을 보니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렵게 입을 때 하신 시아버지로부터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아가 인사해라 내 시어머니다. 그제서야 저는 남편의 친어머니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란 남편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정은 모르지만 남편이 먼저 친어머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새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가까운 사이인 것을 보니 친어머니와는 모르고 지내나 보다 생각했죠. 저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친어머니를 만나자는 얘기도 결혼식에 부르겠다는 말도 없어서 저도 친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의 친어머니가 시댁에 함께 계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황하는 제게 아버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집 사정이 복잡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 저 사람이 아들 결혼했는데 며느리 보고 싶다고 하도 난리를 피워서 말이야. 어머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니라 민철이 엄마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지. 진작 인사시키고 친해져야 하는데 그동안 누구 때문에 내가 뒤에 숨어있던 건데 나도 결혼식에 가고 싶었다고 그나마 사돈이 놀라실까봐 참았던 거지. 그래도 아들 결혼했는데 인사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친어머니의 말에 남편을 키워주신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화를 참고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전처와 현처와 같이 지내나 했는데 친어머니와 아버님 두 분이 이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두 분은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셨습니다. 사업하시던 아버님께 투자를 하셨던 것이 친어머니셨던 거죠. 여유가 있던 처가택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셨던 아버님은 이혼 이후로도 지금까지 남편의 친어머니와 경제적 공생관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가까운 사이인 친어머니와 시아버지 관계 때문에 두 분이 이혼을 하신 후로도 친어머니는 사사건건 시댁일에 참견을 하고 계셨답니다. 아무리 낳아주신 분이라고는 하지만 키워주신 새어머니가 뻔히 계시는 상황에서 친어머니가 아들의 결혼 소식에 뒤늦게 엄마로서 권리를 주장하셨던 거였습니다.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자신이 대신 상견례 자리에 나가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혼주석에 계시겠다고 해서 시댁에서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제서야 시부모님과 남편이 결혼식 날까지 걱정하고 불안해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할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그러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있고 지내는 사이인 줄만 알고 그동안 혼자 속이 편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아차린 진실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혼 후 지방에서 혼자 사시다가 아들의 결혼 소식에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오신 친어머니의 등장에 저는 둘째의 시어머니가 둘이 되어버린 거죠. 언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여태 민철이 키운 건 나인데 이제 와서 엄마 대접받고 싶다고 이러느냐고. 너야말로 그동안 내 새끼 끼고 살았으면 행복한 줄 알아야지. 내가 내 권리 찾겠다는데 내가 왜 해방이야? 나도 이제 며느리 사랑 좀 받아보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게 제 정상이냐고. 너는 미국 드라마도 안 봤니? 거기는 전부인, 현부인끼리도 여행도 같이 간단다. 근데 내가 내 돈 주고 산 집에서 잠깐 있지도 못하냐? 너야말로 조용히 좀 있어. 새어머니와 친어머니 그리고 아버님까지 모두 다 같은 고향 출신이셔서 어머니들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아들의 친모를 매몰차게 대하지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 사시던 그 집이 오래전 친어머니의 돈으로 샀던 집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친정에 여유 많으셨던 친어머님이 결혼하면서 집을 해오셨고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그 집을 그냥 아버님께 주고 가셨던 거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들어와 살겠다고 하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님이나 시어머님이나 그런 친어머니를 당하실 수가 없어 보이셨습니다.
이미 어른들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키워주신 어머니도 낳아주신 어머니도 둘 다 남편의 어머니였기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셔야만 했습니다. 우선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간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런 걸 숨겨? 갑자기 나더러 시어머니가 두 분이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나도 어머니가 끝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어. 어머니가 평소 내 아끼며 이것저것 도움을 주셨지만 왕래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목숨 거시는 분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혼하고 친권을 포기하셨지. 근데 갑자기 며느리를 보시겠다고 그러시니까 나도 부모님도 당황스러웠지. 그렇다고 내가 키워주신 엄마 두고 친어머니를 혼주적에 앉힐 수도 없고 장인어른이랑 너 앞에서 콩가루 지방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자신도 없었어. 나도 말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 지연이 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어머니라는 존재는 소중하기에 남편은 키워준 점과 낳아준 점들 다 외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제게 그런 순환이 펼쳐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정말로 시댁에 놀러 앉으셔서 시어머니 대접을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시어머니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을 따로따로 뵐 때면 괜찮았어요. 지연아 뭐 갖고 싶은 건 없니? 엄마랑 쇼핑이나 갈까?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금전적 여유가 많으신 친어머니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비싼 선물까지 해주시며 제게 해주고 싶으신 게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절 예뻐하셨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친어머니처럼 선물 공세를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맞벌이하는 저희가 밥이라도 잘 챙겨 먹겠냐며 매번 반찬들을 싸다 주시고 제 건강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연아 요즘 회사가 바쁘다며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내가 반찬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지연이 네가 뭘 좋아하나 해서 저번에 보니까 조개젓도 잘 먹던데 뭐 가리는 거나 싫어하는 건 없나? 민철이 신경 쓰지 말고 지연이 네가 좋아하는 거 말해봐. 내가 해주마. 시어머니가 두 분이라 시집살이도 두 배일까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두 분 다 제게 잘해주시니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 시어머니들 사이에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두 분은 제게 잘해주시는 것만큼 제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어 하셨고 다 같이 한자리에 있을 때면 늘 저를 두고 경쟁하고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지연아 다음 주에 엄마랑 쇼핑이나 가자. 내가 알아서 고르려고 하니까 어렵네. 돈 걱정하지 말고 너 갖고 싶은 거 다 사자. 언니가 지연이 엄마야?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편하지도 않을 텐데 왜 자꾸 같이 다니려고 해? 그리고 지연이 불편하게 왜 엄마라 그래. 그런 거 좀 하지 마. 정말 내가 지연이랑 가까워지는 게 샘나서 그렇지? 너야말로 바쁜 애한테 자꾸 전화하고 안부 묻지나 마라.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모전화야. 너야말로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니? 뭐?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보자니까 두 분이 제 앞에서 그렇게 싸우시는 걸 보면 저는 어디로온가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두 분이 공존하시는 그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른들이 저를 사이에 두고 싸우시면서 서로 편을 들어달라 하실 때면 저는 이도저도 못하고 섭섭한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땐 시어머님과 남편이 가만히 있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친어머니에게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냐며 돌아가라 말하기도 하고 말려도 보았지만 매번 경제적인 이유로 협박을 하는 친어머니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시댁에 도움받은 것이 있기에 거기에 할 말이 없었죠. 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생관계를 지켜봐야 할지,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너무 고민스럽고 힘겨운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를 두고 싸우시는 시어머니들 때문에 매일같이 시댁을 불려다니면서 시댁 문제로 골머리를 썩다 보니 정작 행복하고 끼가 쏟아져야 할 저희의 신혼은 시작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도 좋은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죠. 이게 내가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맞는 건지, 내가 처음부터 사기 결혼을 당한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혼 후 계속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제대로 제 상황을 판단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도 시모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눈앞에 있는 일만 처리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TV를 보고 있어도 정신을 놓고 보고만 있었지 무엇 하나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TV 속에서 한 속담이 나왔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정말 그 속담이 제 상황과 딱 들어맞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진정한 시어머니라는 대접을 저에게 받고 싶어 경쟁을 하는 두 시모 사이에 껴서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두 어머니 사이에서 저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었지만 저에게 체감으로 느껴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남편이었지만 이러다가는 제가 피말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두 시모 사이에 점점 지쳐가며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 사이 아무런 일이 없었더라면 잠시의 충동적인 이혼 생각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두 시모는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한바탕 난리를 피우게 되었죠. 제 생일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남편이 차를 몰고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드라이브 하자는 말에 별 의심 없이 따라 나서게 되었죠. 근데 어디 가는 거야? 당신 야간에는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잖아. 사실은 당신 지금까지 너무 어머니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자신들 때문에 당신 고생도 많았고 생일도 축하해줄 겸 자리 마련하셨어. 뭐? 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줘야지. 당신도 매번 옆에서 보고도 나를 그 자리에 끌고 가? 거절을 못하겠으면 약속이 있다. 야근을 한다 무슨 핑계라도 둘러댔어야지. 지금이라도 일 생겼다고 말하고 차 돌려 여보. 두 분 좋은 마음으로 자리 만드신 거야. 더는 당신 괴롭히지 않겠다고 스스로들 약속하시고 그 자리 같이 만드신 거라고 오늘만 가보고 또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절대 당신 이런 자리 끌고 오지 않을게. 아마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컸기에 마지막으로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식당에서는 시아버지와 두 시모 모두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서로 가까이 앉는 것도 싫어해 시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우리 며느리 지금까지 우리 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시어머니라고 하면 한 명도 벅찬 게 사실인데 우리 둘이서 어른답게 행동도 못하고 그간 내가 고생이 많았다. 곧 내 생일도 있고 우리도 더는 다투지 않는데 약속하러 이 자리를 겸사겸사 마련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우리 서로 웃고만 지내자. 그래. 나도 여기 있는 동안 초태를 부려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더는 우리 둘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게 노력하마. 오늘은 우리 며느리 마음껏 먹고 즐기렴. 과연 두 시모들의 말처럼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자신 있어 하는 두 시모의 말에도 저는 좀처럼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을 하듯 모두 제 앞에서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며 식사 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과 불 같은 정반대의 시모들이 섞일 수 있겠나요?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별것 아닌 일로 서로 기싸움을 하며 신경전이 시작되었죠. 생일날 꺼낼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 태어난 날이라고 하니까 괜히 손주들은 언제 보여주나 싶구나. 요즘 부부들이 애 가지는 걸 꺼려한다고 듣긴 했는데 막상 애 가져봐라 얼마나 예쁘다고. 우리 민철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첫눈에 반했잖니. 그래 너희는 아이 가질 생각은 있어? 아예 안 가지거나 늦게 낳을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몇 년은 더 돈도 벌어야 하고 신혼도 즐기려고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2년은 지나서 생각하려고요. 그래 부부 사이에 애는 꼭 있어야 한다. 안 낳아본 사람들은 몰라서 필요 없다는 거야. 결국에는 자기가 없는 걸 질투해서 합리화시키는 거라고. 부럽다면 부럽다고 하면 될 걸 괜히 이상한 사고방식을 취입하고. 꼭 그렇지도 않지. 언니 예전에야 늙으면 집구석에 있어야 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혼자서 할 것도 얼마나 많고 그런 생각이야말로 늙어서 시대를 못 따라가는 구닥다리 생각이지 뭐. 너랑 나랑 몇 살 차이가 난다고 구닥다리를 하는 거야? 얘는 또 며느리 앞에서 금방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또 왜 이러는 거니? 언니야말로 질투니 합리화니 그런 소리를 왜 해? 나를 바보로 생각해? 내가 애 못 낳은 걸 가지고 빙빙 돌려서 씹는 걸 내가 눈치도 못 채울 것 같아? 그렇게 낳은 게 잘 낳았으면 끝까지 자기 손으로 잘 키울 것이지. 중간에 이혼을 하긴 왜 해? 그리고 지금은 누가 진짜 민철이 엄마인데? 어디 가서 매번 친모 하는 소리가 불쌍해서
이번 일도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당신이 왜 민철이 엄마야? 왜? 이혼하고 언니가 민철이 호적에 데려갔어? 뭐? 이게 너 애도 안 낳아본 게 무슨 엄마라고, 잠깐 맡아서 키워준 게 엄마야? 지연아, 이런 여자한테 괜히 시어머니라고 예의 갖추지 마라. 아니, 너도 말해봐라. 잠깐 맡아서 키워줬다고 엄마니? 부모라고 하지. 아이고, 누가 할 소리를. 지연아, 너 혼인신고할 때 민철이 등본 봤지? 거기에 내 이름 있는 것도 그것만 봐도 법적으로 누가 네 시어머니인지 보여주는 거다. 저런 여자한테 괜히 말 높이고 하지마. 아줌마야. 그냥 아줌마 싸울 거면 둘이서 해결할 것을 가지고 또 저를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면서 저를 가운데 두고 다투기 시작했죠. 반나절도 가지 못해 다투는 두 시모의 모습을 보니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까지 함께 폭발해버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폭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제발 좀 그만해요. 왜 또 날 가지고 난리들이에요? 어머님들 두 분이와 맨날 다툰다고 해도 도대체 왜 아버님이랑 당신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데? 지긋지긋하지 않아? 아니면 내가 두 사람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즐거워? 그런 거야? 내가 요 며칠 계속 생각해봤어. 당신이랑 결혼하고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애초에 당신이 집안 사정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설령 지금같이 어머니와 친어머니 사이를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게 알아서 대처했어야지. 며느리인 내가 중간에 깨서 시달려야 하는 거야? 나는 무슨 힘이 있다고.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아버님이나 당신이나 두 어머니께 모질게 못한다는 걸 지금까지 내 눈으로 봤어. 나도 아직 당신 사랑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더는 버티지 못하겠어. 우리 이혼해 뭐? 착한 우리 며느리가 우리 때문에 화가 많이 났구나. 우선은 진정해라. 우리가 널 두고 싸운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감정이 좀 격해져서 그렇지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야. 맞지 언니? 그래 지원아, 오해하지 마라. 응? 네가 오해했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거기다 민철이랑 이혼이라니.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잘못했는데 민철이가 무슨 잘못이 있니? 애초에 민철 씨가 저에게 시어머니 두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두 분 사이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줄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어쩜 그렇게 두 분 모두 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그 시어머니 대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간에 저를 두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들이세요? 두 분 때문에 민철 씨가 이혼 아닌 혼인 취소당하는 거니깐 그렇게 알고들 계세요. 여보. 미안해. 우선 나가서 마음 좀 가라앉히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싫어. 당신 짐들은 내가 문 앞에 내놓을 테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두 어머니 곁에서 지내. 나도 정리해서 친정집으로 갈 테니까 두 분도 괜히 저 두고 싸우지 마시고 전화 가면 머리채를 잡고 싸우시던 서로 주먹을 날리시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곧장 집으로 따라와 저에게 잘못을 했다고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더는 속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짐을 제가 직접 챙겨 밖으로 내쫓아냈죠. 남편과 이런 일로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전과 다르게 느꼈나 봅니다. 마치 날벼락 같은 이혼 통보에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이 들었는지 두 시모들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이혼의 원인을 두 시모 탓으로 돌렸죠. 두 시모도 외동인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 수는 없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찾아오고 전화하며 한 번만 자신들을 용서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시원아, 우리가 한 짓이 있으니 부정하지 않으마. 정말 잘못했어. 저번처럼 빈말이 아니다. 아들 이혼까지 걸린 마당에 내가 또 거짓말을 하겠니? 이번만 용서를 해다오. 내가 한 번 더 네 시어머니와 다툼이 있으면 내 이혼 말리지도 않겠고 내가 바로 너희 부부 곁을 떠나마.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주렴. 오히려 이혼을 하려고 했으면 조용히 진행시킬 거리라는 후회가 될 정도로 두 시모는 저의 마음을 돌려버려 귀찮을 정도로 제게 접촉을 해왔습니다. 한 달이 넘게 냉랭한 태도로 남처럼 대하는 저에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텐데 두 시모 모두 단 한 번의 짜증도 없이 진심으로 사과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뿐이었다면 이미 돌아서버린 제 마음을 바꾸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 두 시모의 모습에도 가만히 있었던
시아버님마저 저에게 몸을 낮춰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새아가 민철이가 무슨 죄가 있겠니? 이혼하고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내가 그동안 손 놓고 보고만 있어서 미안하다. 네가 따끔하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잘못한 줄도 몰랐을 거다. 몇 번이나 속았다고 생각할 내 마음도 안다. 그런데 이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와 민철이 엄마들을 용서해 주렴. 시부모가 되어 못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우리 신씨 집안을 걸고 약속하마. 미안하다. 온 시댁 식구들이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란 약속에 제 마음도 조금씩 풀어져 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남편을 비롯해 가족분들 모두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저도 며느리로서 시부모님들께 예의 갖추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저지른 잘못은 용서해주세요. 나중에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남편과의 이혼을 없던 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저도 참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가족들에게도 알렸죠. 그 일로 정말 뉴스친 부분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외동아들 이혼만을 막고 싶으신 건지 두 어머님들은 제 앞에서 사이좋게 지내셨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는 일도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의 친어머니는 더 이상의 집착을 거두시고 다시 원래 사시던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보다 쉽게 풀릴 일이었다면 진작에 조금도 참지 않고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찌되었건 지금은 두 시어머니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과거 서로 떨어져 있을 때면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각자 있을 때 또 서로 같이 있을 때 저를 무척이나 챙겨주시고 잘 대해주십니다. 지난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잔뜩 받고 있는 저를 부러워할 정도니까요. 지금처럼 복에 겨운 며느리 대접을 받진 않더라도 나중에서도 저를 두고 다투는 일만 없었으면 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